일단은 21페이지에 있는 16단원 평면좌표 연습문제 풀이를 할게요. 2번부터 2번은 문제가 외심의 좌표를 구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6,1 마이너스 1,2 2,3 이렇게 말이죠. 이 삼각형의 외심 좌표. 외심 좌표를 구하면 반지름 구하는 거야 뭐 금방 할 수 있는 건 이해 가요?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이렇게 바깥쪽에 접하는 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외접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네.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얘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외접원의 외심의 작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작도법? 콤파스와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외심을 찾는 방법.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 개념을 이용해서 수직이 등분선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작도법인데, 작도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직 안 배운 파트다 보니까 여러분은 뭐 부득이하게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성질.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 왜?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뭐 A, B라고 두거든요. 뭘 쓰겠다는 거예요? OA랑 OB랑 OC는 다 같지 않겠느냐? 이걸 쓰겠다는 거죠. 이해 가죠? OA랑 OB랑 OC랑이 모두 같으면 당연히 제곱들도 다 같을 거예요. 제곱을 시키는 이유는 루트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OA의 제곱 어떻게 하겠습니까? A, B부터 6,1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A 빼기 6의 제곱? 6처럼 안 보이고 B처럼 보이기도 하네. 글씨를 잘 써야겠다. A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 이게 5의 제곱인 건 이해 가나요? 네. 5B의 제곱은요?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 OC의 제곱은?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이죠. 결국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는 거죠. 연립방정식. 이렇게 하나의 등식을 놓고 식을 전개해서 일단은 뭐 같은 항들은 소거하겠습니다. 전개하면 이거 A제곱 나오는 거 이해가죠? B제곱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제곱, B제곱 나오죠? 어차피 A제곱, B제곱은 양변에 하나씩 나오니까 소거했다고 칠게요. 그럼 뭐뭐 남겠어요? 여기서 1차항인 마이너스 12A와 상수항 36. 그쵸? 이것은 1차항인 마이너스 2B와 상수항 1. 이해 가요? 이 값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항은 사라졌습니다. 2A 더하기 1과 마이너스 4B 더하기 4랑 같다. 이런 식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한쪽으로 이항을 합시다. A, B를 저변으로 묶읍시다. A항, B항, A항, B항인데요. A항, B항을 다 좌변으로 묶으면은 A항은 일단 마이너스 14A네요. B항은 플러스 2B가 되겠고요. 그쵸? 상수항을 우변으로 묶자라고 하면요. 우변으로 이항하면요. 일단 1은 속은다고 치고 36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네.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등식에서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한 번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일을 약분해서 좀 이따 필요하면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요만큼 갖고 또 연립할 수도 있겠, 전개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A제곱, B제곱, 여기도 A제곱, B제곱 나오기 때문에 2차항은 전개할 필요 없고요. 바로 1차항으로 넘어갈게요. 1차항이 이거잖아요. 이거 방금 얘기했던 이거 2A 더하기 1 이거잖아. 그치? 이 값이랑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2차항 수거하고 나서 이쪽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6B 플러스 9죠. 이해가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식에서 A항과 B항을 저변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해볼게요. A항, 이항하면 여기 6A가 되겠고요. 일단 저변에 B가 이항하면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치면 4가 이제 지워지니까 1이 넘어와서 8 되겠네요.
이렇게 식이 나와요. 약분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는데 어차피 2이 2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식을 변변 빼자. 6a 더하기 2b가 8이랑 같은 거니까 두 식을 변변 빼자 하면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0a 이쪽은 마이너스 40인가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a가 22가 나오고요. a를 뭐 이런 데서 대입하면 되겠죠? 12 마이너스인가 봐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 b 외심의 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외심 좌표 1번 외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입니다. 이고요. 2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제 아까 했듯이 반지름은 5a 또는 5b 또는 5c랑 같은 거니까 반지름은 그냥 5a로 구합시다. 루트 씌운 다음에 원점이 아니지 5 외심점 2, 마이너스부터 a점 6, 1까지 거리니까 x끼리 뺀 게 4죠.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는 3이네요. 맞아? 5인데요 그러면? 나오겠네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식을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2차 식을 막 전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2차 항이 다 소거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연립방정식 형태가 됐습니다. 이해 갔나요? 네. 이번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쓸 정도가 되는 게 목표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가 봐. 잘 못하더라고. 왜 어려울까? 5번이요. 네. G는 ABC의 무게중심인데 AG, BG, CG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BC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대충 그릴게요. 정확하게 그리기 힘드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제 중점을 연결하는 이 중선. 이게 교점자리잖아요. 이렇게 중선. 이것도 중선. 여기 더 길이 이렇게 같죠 길이가. 이 교점표가 G인데요. AG가 4니까 여기가 4고요. BG가 3, 여기가 3. CG가 5, 그러니까 5예요. 그럴 때 BC라고 하는 이쪽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좋아요. 뭐 숙제를 한다. 열심히 했어, 냈어. 근데 몰랐어. 그러면 앞에를 이렇게 넘겨보고 찾아는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 보듯이 책 안 보고 풀 거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면 다시 또 앞을 뒤적적 하면서 그치? 이런 뭐 비슷한 게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혹시 이거 비슷한 거 있었나요? 앞에서? 그럼 이것이 내가 아까 했던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중선점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자리잖아요. 근데 중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게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에서? 앞에 12페이지에서 중선 정리 또는 파푸성이라고 한다. 그쵸? 써있죠. 그거를 읽어보신 친구라면은 힌트를 얻어서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중선 정리 쓰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 답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 왜냐면은 요 선이 요 삼각형 GBC의 중선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전체 삼각형의 중선이기도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선은 GBC의 중선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요 밑에 있는 길이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1대 2라는 거 있잖아요. 그치? 여기 이게 2거든요. 그럼 끝 아닌가요? 여기 만약에 내가 M이라고 부른다고 치면은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뭐 확인한다는 거야? GB의 제곱에 GC의 제곱을 더한 거의 합이 2배의 G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이게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죠. 이 빨간색에서 말해야 돼요. 그럼 뭐 이제 끝났잖아요. 그쵸? 길이가. GB 길이는 3이니까 3의 제곱 9고요. GC는 5니까 5의 제곱 25. 더한 게 2배의
GM은 2잖아. 2의 제곱 플러스 BM은 이제 모르는 거죠. BM이 모르는 거 같다 이렇게, 그치? 좌변이 34인데 1에 엮어내면 얼마죠? 17인가요? 요즘 내가 조금 맞아요. 정신이 좀 없어요 요즘에. 좀 이해해주세요. 4 더하기 BM의 제곱이라서, 그쵸? 전개하면 이거 많은 거 전개하면 BM의 값이 얼마냐면 루트 13이죠. 근데 BM이라는 게 BC의 절반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BC의 길이는 2루트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간단한 문제죠.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 중선. 용어가 겹쳤단 말이에요. 분명히. 중선 정리. 무게중심도 중선에 이겼죠? 중선? 이거 쓰는 건가? 이런 힌트를 얻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모르면은 뭐 보고 하면 되는 거고, 앞에 거. 그치? 원래 연습 문제 풀 때는 앞에 거 안 보고 푸는 게 참 바람직하긴 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 힘든 것 같고요. 이제 보고 하세요, 일단. 최대한. 참고해서. 7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무게중심 좌표가. 이거 있어요, 공식에.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까먹으셨나봐, 다들. 이게 거의 이게 몇 개월 만이에요? 한 달 만인가 거의? 3주 만인가요? 네. 까먹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보고 해야죠, 그러면. 앞에 거 열심히 보고. 무게중심 좌표가 1,b인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냐면은, 그 세 꼭지점의 평균처럼 나와요. 평균처럼. 다 더해서 나누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 좌표를,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 한 게 무게중심의 x좌표다. 이런 거죠. 나와네, 그치? a가 얼마야? 3 넘어가고 집어주면 A가 얼마야? 2죠. 아니 너무 쉽지 않아요? 솔직히? Y 좌표 573이죠? 573을 더해서 나누기 3한 거. 이게 무게중심 Y표 B다. 나왔네요, 그치? 그것도. 얼마의 B가? 5. 그럼 A, B 다 나왔잖아. 이거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이것도 하기 싫어요, 혹시? 이것도 앞에서 증명도 했고요, 심지어. 그쵸? 앞에 16페이지에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 정도는 사실 다 맞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문제들? 몰라, 나머지 뒤로 가서 뭐 조금씩 어려지긴 하지만 뭐 여기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풀어도 크게 문제없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싶고요. 16-8번. (5가) 원점, A는 3,4, B는 마이너스 3,0인데요. 각 AOB의 이등분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어떻게 할까? 좌표 평면을 그릴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할까? 그리죠, 뭐. 여러분 그리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을 테니까. 이거 원점 있고요, 그쵸? 3,3면은 뭐 대충 여기쯤이라고 할까, 이렇게? 여기가 A가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3,2면 여기 있죠? 그쵸? 이렇게 이제 시점이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AOB의 이등분선이래요. 각 AOB의 이등분선. AOB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등분선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게 AB와 만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점 좌표가 깁니다. 여기를 점이 없는데 그냥 D라고 부를게요, 그냥. 예. 얘를 구하는 거죠. 각도가 이렇게 같다. 이 상황은 이해가죠? 네. 이거는 내가 옵션으로 추가로 설명했던 건데, 중선 정리하면서 중선 정리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명 하트 공식. 기억나요? 하트 공식. 수업을 했거든요. 이거 수업을 했고요. 참고로. 물론 까먹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까먹을 수 있다는 건 나는 전적으로 100%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적어놨어. 안 했어. 이해만 하고 나는 필기를 안 했어. 나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설명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트 갈기 있잖아. 요거. 각이 같아. 이거 표시도 해놨는데 본인이. 그치? 있어 없어? 있잖아. 있잖아. 이 각 표시 같다고 해놨어 안 해놨어? 각 표시 같다고 했어 안 했어? 뭔 말이야? 길이를 재면요. 이 길이는 얼마? 3이고요. 이 길이는 얼마예요? 5예요. 그쵸? 그럼 뭔 얘기예요? 얘랑 얘랑이 3대 5면 BD 대 DA. 그렇지. BD 대 DA도 3대 5죠. 그러면 D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D는 AB라고 할까? AB로 보면은 5대 3 내분하는 곳에 있는 거죠. 글로 적어봐. 점 G는 AB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거에 있다.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공식 쓰는 거잖아.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A점 좌표를 먼저 써요. 3,4. 왼쪽에 있으니까. B를 나중에 써요. 마이너스 3,0. 그리고 5대 3을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뭐가 헷갈리는데?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 누구랑 곱하는 건지 헷갈리거든. 네 번째 공식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B는 일단 분모는 합쳐요. 이렇게 5 더하기 3, 5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기억나요? B는 합. 분자는 무슨 날 했습니까? X자 모양 기억나요? 자, X 좌표를 잡아서 여기다 볼 거예요. 어떻게? 5 곱하기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곱하기 3 이렇게.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보다시피 8이고요. 분자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9네. 마이너스 10 더하기 9라고. 마이너스 6이니 그러면? 그러니까 x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겠네요. 똑같이 y도 하죠. y만 보고. 그렇죠? 4와 0만 보고 말이에요. 5랑 0이랑 곱해요. 5 곱하기 0 플러스 3이랑 4랑 곱하죠. 3 곱하기 4. 그러면 분모는 8이고 분자가 12니까 약분 얼마야? 2분의 4. 됐네요. 그러면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2분의 4 이렇게 하는 거죠. 하트 공식도 분명히 했고요. 내분점 하는 읽는 방법이죠. 무슨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니? 이런 것도 분명히 했고요. 그렇죠? 공식대로 좌표 쓰는 것도 했고요. 8번까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8번까지도 그냥 되게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9번은 이제 조금 응용이 들어갔어요. 많은 정도 아니고 조금. 10번은 뭐 자취니까 또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뭐 그런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 정도는. 근데 여기까지는 야 이거 앞에 무게무심은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무게무심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보통 그런 걸 암산으로 푸신대 애들. 암산으로 쓱쓱쓱 얼마 이렇게 9번 정도는 네 좀 이거는 뭐 그래요. 문제가 어렵게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나왔는데 두꺼운 모양이죠. OAB라고. O는 원점 좌표인 0,0, A는 여기 1,1, B는 마이너스 루트 2,4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에서 일단 OB 위에 점 C가 OA랑 OC랑 같다를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요 OB 위에 요 선분 위에 요 길이만큼 되는 점을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C라는 점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같아지게 이렇게 두 개 같아지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 AC라는 선분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B를 지나면서
평행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분과 평행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평행선이 OA의 연장선. 만나는 이 점 좌표가 뭔가를 찾아라. 여기 P라고 하죠. 얘 좌표 뭐겠는가를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그림 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원래 이 그림이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문제의 특징은 그림만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그림이 나오고 설명이 나와요. 이런 느낌이죠. 그림을 그리는 순서를 제시해요, 얘가. 맨 처음에 삼각형 ABC를 그려. 그 다음에 어느 점을 지나. 이렇게 순서에 맞게 하나씩 그리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다 공부법이야. 여러분이 기하, 우리 하는 게 기하잖아요. 그렇죠? 기하를 공부하면서 대수를 공부할 때는 식을 참 열심히 써요, 학생들이. 근데 이 기하를 공부할 때는요, 그림을 잘 안 그려요. 또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요, 그림 순서가 엉망진창이에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 할 때 이번에 본 친구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그림 혹시 기억나? 이런 그림? 네. 이게 그림 그리는 순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막 수선이 어떻게 나와요, 갑자기 여기서? 그래놓고선 막 이렇게 그려요. 이건 그림 순서가 엉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요? 그림 순서가 엉망인 거예요. 무슨 말이었어? 그러니까 그림만 나오지 않고 그냥 설명이 나온다고요. 얘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 이만한 길이를 반지로 하는 부채꼴 그래서 뭐 이 밑변과 만나는 성분은 뭐 D라 하자. D에서 수세발을 내려가지고 설명이 나오거든요, 줄줄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내가 그 그림을 막 그린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삼각형이 있고요. 그쵸? 요 길이만큼 되는 것을 잡았고요. 얘랑 평행하게 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장선과 만나는 것이 찾아라고 했어요. 그럼 푸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 그림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푸는 방법도 원래. 지금은 뭐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풀긴 하겠지만 나중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놈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지? 라고 할 때 되게 막막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림 그리는 순서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매저번을 그리고 여기에서 뭐 접점에서 이 접점과 연결한 선분을 그린 뒤 이 접점에 연결한 삼각형을 그리고 다시 또 매저번을 그리고 순서가 나와요, 분명히. 어떻게 그려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순서에 맞게 여러분이 하나씩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나 뭐가 나오냐면요, 길이라는 게 나와요.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C를 잡는다라고. 길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왜? 좌표가 있고 좌표가 있습니다. 길이가 나오죠. 얼마? 루트 2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OC의 길이도 당연히 뭐겠어요? 루트 2죠. 그 길이만큼이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하나 더 나와요. 뭐의 길이? OB의 길이가 나와요. OB의 길이가. 원점부터 얘네는 참고로 좌표가 나와 있다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OB의 좌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이를 구할 수 있죠. OB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3루트 2. 루트 18이니까. 그치? 이해가요? 3루트 2예요. 길이가. 그럼 길이를 보세요. 여기는 루트이고 여기 3루트이니까 1대 3이잖아요. 네. 평행선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쪽도 1대 2 전체가 3. 요렇게는 2고요. 이해가요? 이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길이의 B가 나와요. 이렇게. 평행선에서의 길이의 B. 이해가요? 그러면은 P라는 점은 뭐야? OA에 쭉 연장선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점이고요. 길이의 B를 읽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P는 OA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이해가? 이해가? 네,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원점이죠? 0,0
A점이죠. 1,1 3대2 외분이라고요. 외분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제 뺄 셈이고요. 분자도 엇갈려 곱한다고 했습니다. x 좌표를 3 곱하기 1 해서 빼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3에서 1을 뺐으면 또 3 곱하기에서 2 곱하기를 빼는 거죠. 2 곱하기 0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럼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분의 3이니까 3 되겠네요. y도 똑같죠? y좌표 3 곱하기 1에서 2 곱하기 0 똑같네 아까랑.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3,3 그래서 p의 좌표는 3,3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되게 단순하죠? 푸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약간 좀 어이없어? 뭐 이런 느낌? 배우는 것이 있다면은 그림 문제가 나오면 그림 순서대로 지금 뭐 너무 단순한 거라서 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복잡한 도형이 나왔을 때는 그림 그리는 순서대로 하자. 16-10번 이게 조금 요거는 어려워하는 건 내가 납득이 가요. 왜냐면 실제 고등학생들도 이 자취는 꽤 어려워합니다. 자취 여기 자취라는 말 나오잖아. P 자취를 구하시오. 자취했던 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니들이 말했잖아. 자취 자취 뭐였지? 그럼 앞에 뒤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자취였구나. 자취 문제 구하는 순서도 내가 알려줬어 옛날에. 뭐라고 했는데? 1번이 뭐야? 그런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예, 구하려는 점의 좌표를 xy라 쓴다 였어요. 지금 점표뿐만 아니지 않느냐? 좀 좌표품이 없지 않느냐? 좀 적당하게 여러분 이 점들을 좌표화 시켜야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요 각 A오 B가 90도래요. 뭔 뜻일 것 같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90도 잡으라는 얘기니까 하나는 X축이 잡고 하나는 Y축이 잡으라는 모양인가 봐. 이 석대 잡으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5A가 4니까요 여기 4,0자리에 A 잡고요 여기 원점이고요. 5B가 2니까 여기 0,2자리에 이렇게 B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삼각형 AB가 꼭 이렇게 생기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편히 놓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있을 거라고 각 좌표로 본다면 4,0자리와 0,2자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0,2 그리고 나서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10이 나온다는데 2단계가 뭐였어요 그러면? P 잡기 1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P를 X품만 Y에다 두고요 2단계는요? 관계식. 뭐라고요? X와의 관계식. 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와의 관계식 찾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P를 하나 놨잖아. 아까 좀 전에 X, Y도 그쵸? 그럼 점이 좌표 다 나온 거 아니야? P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PA제곱이 뭐예요? PB제곱이 뭐예요? 딱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예를 들어서 PA제곱이 뭐예요? X 빼기 4의 제곱에서 Y 빼기 0의 제곱을 더한 거 그쵸? PB제곱은 뭐예요? X 빼기 0이니까 X제곱 쓸게요. X제곱에서 Y 빼기 2의 제곱 뺀 거. 더한 거. 그쵸? 이게 각각 P의 제곱, PB제곱이고. 빼서 10이 나온다며? 그럼 빼, 이렇게. 그럼 저변은 뭐야? 저변이 12지, 뭐. 우변끼리 빼면요? 2차는 소거되겠네. X제곱 빼기니까 지울 거니까 1차만 씁시다.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8X와 더하기 16 나올 거고요. 아래식에서는 이게 실제로는 마이너스 4Y 더하기 4가 나올 텐데 빼기잖아요. 빼기. 그쵸? 그래서 이제 플러스 4Y 빼기 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하죠? 그 X와의 관계식 찾는 거라고? 이렇게 관계식 나왔네. 이게 답이야. 이 답이에요. 이 두 개만 쓰면 되겠죠? 일단 이 항을 좀 해서 X항, Y항을 다 잡아냈을까요? X항, Y항 다 잡아냈으면요 8X 빼기 4Y고요 상수항을 우변을 쓰자 하면은 0 나오네요. 그쵸? 약분하면 2X 빼기 Y는요 또는 Y는 2X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맨 처음 문제에서는 분명히 좌표라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문제 자체에서는 좌표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편의상 A를 이렇게 놓고 B를 놓고 풀었을 뿐이지. Y는 EX한 일선이 어떤 일선이냐면 이제 원점 재단 이런 일선일 거야. 그치? 이런 일선. 근데 이게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워서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는.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요. 이게 사실을 알고 보면요. 나중에 오늘 할 거예요. 여기가 직각입니다. 서로 직각이 돼요. 이 선분. Y는 EX가 저 AB라는 저 빗변과 직각을 이루어요. 이걸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은 A점을 여기 잡고 B점 여기 잡았지만 어떤 친구들은 A점을 마이너스 4,0에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식이. 안 그래? 어떤 친구는 B를 0,2가 아니라 0, 마이너스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아니 어떤 친구는 A를 여기 0,4 자리에 B를 2,0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은 달라져요. 이 답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놨으니까 정답이 나온 거지 실제로는요.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좌표가 없다는 가정하에 서술하려면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A, B에 수직이면서 O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써야 맞아요. 사실은 이게. 이해가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이게 왜 수직인지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이 식이 나왔으면 이건 맞는 걸로 인정을 할 겁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아까처럼 뭐 수직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건 뒷내용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정도만 해도 잘했네라고 할 거고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점량의 차이니까 그거 그렇지? A, B의 수직이면서 O를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 이 자취가 라고 적어주는 게 정확한 정답이 될 겁니다. 왜 수직인지는 좀 배울 거예요. 직선식에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16단원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쳤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진도가 그렇게 빠르게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쵸? 여러분이 따라오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따라오고도 남을 정도의 여유 있는 시간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셈치고 충분히 좀 따라와 주세요. 부담 안 줄 거라니까 천천히 해라. 그치? 했던 거에서만이라도 정확하게 100% 활용할 줄 알자.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선행은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선행으로도 선행은 충분히 많이 나가는 거니까 소화만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도 갖고 힘들다고 하면 나중에 수원은 어떡할 거예요 대체? 수원 눈물 날 거죠 수원하면. 자 그래서 이제 22페이지부터 있는 17단원 직선의 방정식을 나갈게요. 요거 설명하는 것들은요 중2 때 배웠던 내용들이 초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2 때 했던 1차 함수 파트 요것들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뭐 좀 잘못 알고 있다던가 좀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좀 이번 기회에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네,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1차 함수라는 것도 배웠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둘 다 배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잘 구분을 못할 뿐. 1차 함수는 뭐가 1차 함수인가요? y는 ax 더하기 b 맞아요 1차 함수? 맞아요 1차 함수? 틀리죠? 예? 틀리잖아요. a가 0이 아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A, B는 상수라는 말도 붙여야 돼요. 원래는 상수. 이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A가 X면요, 저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게 붙어야 되는데, 에이 뭐 여기까지는 좀 너무 나갔죠? 그냥
일단 얘만 그래도 잘 기억하고 있으시라고는. 이게 일차함수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뭘 의미하냐면요. 보통 이제 딴 거 쓸게요.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거. 이런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저게 저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y는 2x 더하기 3 이러면 1차 함수고요. 2x 빼기 y 더하기 3은 0 이러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 같아요? 다른 거 같아요? 둘이? 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거의 90%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 걸 알고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둘이.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로 표현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다시 할게요.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요.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둘의 차이는 알겠죠? 이건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인이고 이거는 기울기가 음수인이에요. 좋아요. 1차 함수 아니고 요것도 어떻게 칩시다. 그러면요. 얘까지도 가능은 해요. 기울기가 얘는 0인 경우고요. 하지만 이 형태로는 절대로 못 그리는 모양이 직선이 하나가 있죠. 누구? 수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 세 가지 형태를 그릴 수 있지만 이 모양은요. 이 넷다 그릴 수 있어요. 얘는. 여러분 이미 이런 직선 배웠거든요. X는 뭐? 그렇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축의 방정식. 여기가 혹시 예를 들어서 뭐 3,1이야. 그럼 축의 방정식이 뭔데? X는 3. 이게 이 직선의 식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수직 모양의 직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1차 함수로 표현 못해요. 1차 함수로는 그릴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이 이미 배웠다고요. 예를 들어서 x는 3이 뭐냐면요. x는 3이라는 게 이런 거야. x는 3이라는 게 요 상황에서 본다면은 1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빼기 3은 0 이거인 거야. 이걸 정의한 게 이거 아닌가? 그치? p가 1이고 q가 0이고 r이 마이너스 3인 경우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p, q, r을 적당히 정하게 하면요. 이렇게 보다시피 수직 모양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 함수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모양 낼 수가 없어요. 이 모양으로는. 보시다시피 여기 y가 없는데? y가 없는데 어떻게 y는 꼴로 정리해요? 이걸? 그쵸? 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가 1차 함수랑 직선 방식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다룰 이 단원의 이름은 직선 방식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직선도 같이 포함해서 다룰 거예요. 지금부터. 일단 그 둘의 차이를 좀 알아두라는 거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4y 빼기 5는 0 이거 뭐예요? 직선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1차 함수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4y 남겨놓고 2항에서 양변을 살아나면은 이게 1차 함수 아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방식이기도 하고 변형하면은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를 불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좀 더 폭넓게 부르고 싶을 때는 직선 방식이 있어 그런 게 나을 거예요. 확실히 더 안전하죠. 그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옛날 거 하나 더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다 이게 중2 때 했던 거니까요. 보다시피 이게 뭐 고등학교 때 추가된 게 뭐가 있어 지금. 다 중2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인데, 그치? 또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A가 뭐예요? 기울기. 이 B는 뭐예요? Y를 Y절편. 왜요? 왜 얘가 기울기고 왜 제가 Y절편이에요? 했더니 다시 할게요. Y절편의 이유는 되게 쉬워요. 왜? X가 0, 그렇지. X가 0일 때니까. X에 0을 대입하면요. 춘식이 보다시피 Y는 A 곱하기 0 더하기 B니까 Y는 B가 나오지 뭐. 그러니까 Y절편이 B인 거야. Y절편이 B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든 하면은
0, 누굴 지나냐? 그치? 0, b를 지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 y축 위에 한 점을 지날 때 그 눈금 좌표를 보통 y표라고 부르니까, 그쵸? 0, x 0는 y, b 나오지 않느냐? 즉, 이 그래프는 0, b를 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y표는 b야. 요거는 되게 쉽죠. 근데 저게 왜 기울기야라고 물어봤더니 대답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봐도 물어볼까요? 한번 똑같이? 와. 자, 일단 기울기의 정의를 아느냐? X 아니 Y 값 X 값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근데 이게 왜 기울기예요? 왜냐면은 Y가 0일 때요 모르겠어요. 자, 아까 했듯이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이고, 내가 지금 하는 건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들입니다.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요. 물론 증가량이라는 저 한글 대신에 델타라는 기호를 쓰기도 해요. 델타.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 글자 네 번째 글자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디귿 발음 나죠? 디귿 발음. 델타. 디퍼런스. 차이를 나타내는 영어 D에 D를 따오지 않고 델타라는 디귿 발음을 따왔습니다만 델타. 증가량을 보통 이렇게 델타라는 기호로 쓰기도 해요. 뭐 이것도 뭐 뭐라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y는 ax 더하기 b가 x1, y1과 x2, y2를 지난다고 하자. 지난다고 하면요,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점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y1은 ax1 더하기 b. 두 번째 점 대입하면요, y2는 ax2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까 기울기가 뭐라고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좌표로 나오면 어떻게 판다고 외웠어요? X1 마이너스 X2분의 x1 x2분의 1 빼기 2면은 분자도 1 빼기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네. 2 빼기 1이면 2 빼기 1 돼야 되고요. 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y1이 뭡니까? 여기 있네요, y1. y2는 뭡니까? 여기 있네요, y2. 그 y1, y2 빼는 거라며. 빼보세요. ax1 더하기 b에서요, ax2 더하기 b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b는 소가 되고요. 분자가 a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야 한가요? 과연 근데 그럼 이제 약분되지 않나요, 저게? 약분되면 뭐만 남아? A A만 남죠. 그래서 기울기가 A입니다. 다 여러분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학년 때 혹은 뭐 선행했다면 1학년 때겠네, 중1 때. 중1, 중2 때는 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학을 제대로 좀 익혀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비유를 들기를 이 시계, 이 아날로그 시계, 태엽 시계 같은 거 분해하면은 그 톱니바퀴가 촘촘히 모여가지고 짜여져가지고 시계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수학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뭐 하나만 삐끗나도 다 망가져요. 원리라는 개념 같은 것들이 되게 촘촘하게 잘 짜져 있기 때문에 건성건성 배우면 안 됩니다. 1학년 애들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고1 애들 시험 대비하면서 완전히 기본 개념도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기본 개념. 인수로 갖는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까 인수로 갖는다라는 표현, 이런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나는 진짜 막막해요. 앞이 깝깝해진다고요. 지금도 보면 모르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 쓱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저게 왜 기울기인데? 알아야죠, 정확하게. 기울기의 정의가 뭐고, 저게 왜 그래서 기울기가 저밖에 없는지, y 절편의 의미는 뭐고, 왜 y편이 이거인 건지. 그냥 외웠어요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배웠으면 사실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함수랑 직선 방식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말이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다 중2 때 배웠던 것들이죠. 그렇죠? 새롭게 추가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2 때 어떤 것도 배우면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프 그리기. 그렇죠?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 보통 그래프를 몇 가지 방법으로 그릴까 애들이? 그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점 찍어서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y는 뭐 x 더하기 4라는 1차 함수를 그려봐라고 하면요, x가 0이면 y가 4고 x가 1이면 y가 5니까 0,4랑 1,5 연결하는 이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맞아요? 지금도 혹시 그런 친구가 있나요? 내 얘기인가 하고 뜨끔뜨끔하죠. 그쵸? 근데 이게 물론 그래 뭐 좋아 뭐 그리라고 했으면 이렇게 그래도 맞는 얘기긴 한데요.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 다른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계속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에이 나는 그런 방법 안 쓸 거야. 나는 그냥 옛날에 썼던 방법 쓸래. 이래버리면 힘들어요. 이제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알려주면은 뭔가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걸 또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뜻이? 이해가죠? 뭔가 새로운 거 알려주면은 이걸 응용해서 그 다음 것도 풀고 그 다음 것도 풀 거예요. 근데 계속 예전의 방식만 고수했다가는 도태돼요. 저 일본처럼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 전통은 좋은 것이요. 중2 때 배웠던 이 전통은 잊지 않을 거야. 이래버리면 나중에 고3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말하는 건데요. 보통 난 이거 이제 세 가지로 그리는 법을 알려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일단 절편을 표시한 다음에 기울기에 따라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고 그리는 방식.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걸 제일 선호해요. 앞으로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점을 딱 찍은 다음에 직선을 싹 그리는 방식. 그거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2개 찾는 게 아니에요. 점을 1개만 찾는 겁니다. 이해가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2개 찾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y는 뭐 x 더하기 4를 그려봐 하면요, y 절편이 얼마죠? 4죠. 여기 4 눈곱 찍고요. 기울기 얼마예요? 1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직선이. 보통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직선을 그릴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중2 때 이 a 값이 커지면 뭐가 되니? 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 당시에는? x절편이 작아. 아니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래프가 아 이거 그거 저 네. 가파라를 절대값이 커지면 그렇게 안 배웠어요. y절편이 커져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와이프는 고정인데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배웠지? 그렇게 안 배웠어요. 아니야? 그래프의 x축가 있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Y축. y축. Y축에 가까워진다고 배웠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A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 음수 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중2 때 그랬던 건데 또 그래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X야. 1X, 그치? 개수가 1이에요. 개수, 길게 1이죠. 이렇게 생긴 게 y는 뭐 2x인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게 y는 3분의 1x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말하기를 기울기가 앞에 있는 게 기울기 아까 증명했잖아, 그렇지? 기울기가 3분의 1, 1, 2. 기울기가 증가했더니 그래프가 점점 y축에 가까워지네. 그러면 반대로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y축에서 멀어지나?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5x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 아니야? 기울기는 작아졌잖아. 근데 가까운 걸로 따지면 이게 제일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냥 작아진다가 아니라 절대값을 붙인다는 거죠.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그쵸? 그렇게 배웠죠 그동안. 그쵸? 그거를 이제 조금 수정할 거예요.
그거는 중학교 때까지 풀 때는 그렇게 그걸로 풀리고 뭐 잘 보일 텐데 약간 수정할 거라고요. 그거를 그 말이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2 때까지 하더라도 뭐라고요? 절대값 a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a가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기억이 나요? 네.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용으로 혹은 또 응용하는 판단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얘는 일단 1차 함수입니다. 그쵸? 뭐, 그래, 좋아요. A가 여기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일단 A가 이렇게 Y는 AX 더하기 되려면요, 얘가 그릴 수 있는 직선은 얘 셋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쵸? 절대로 수직 모양은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요. 그건 이해 갔죠? 이건 또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이 모양은. A가 암만 커져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작아도 그건 이해 갔죠?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할 거예요. A가 커질수록 직선이요 단식의 방향으로 회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직선이 회전한다. 라는 개념으로 회전. 지금 참고로 y 절편은 다 0입니다. 현재 그쵸? 무슨 말이에요? 마치 여기에다가 회전축을 하나 잡아놓고 직선을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뱅글뱅글. 이해 가죠? 이해 가요? 녹색에서 파랑으로 검정으로 빨강으로 이게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직선 보세요. 이렇게 기울기가 커질수록 직선이 반시계로 돌죠. 돌아도 서진 않습니다. 기울기가 1000억, 1조, 1경, 1해 커져도 직선이 이렇게 90도까지 되진 않아요. 조금.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반대로 기울기가 작아진다. 뭘 것 같아요? 시계로 도는 겁니다. 직선이 시계로. 시계로 돌지만 마찬가지로 돌아도 이렇게 수직으로 서진 않습니다. 이해가요? 이게 되게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 풀 때 이 개념이 직선이 돈다는 개념. 왜냐면 이걸 내가 얘기해주는 이유가 양수 쪽에서는 이게 금방금방 한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음수 쪽에 가면은 오? 뭐지? 무슨 말이냐면은 얘의 기울기가 크니 얘의 기울기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음수 쪽에서 비교할 때는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건지 라고 헷갈려지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두 직선은 얘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겁니까? 빨간색이 큰 거예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얘의 기울기 A일 때 뭐라고 써야 돼요? A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크단가? 작단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직선이 시계로 돌았다는 얘기는 빨간에서 검은색으로는 시계로 도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죠.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나중에 반대로 적어야지. 나중에 상황이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단식으로 돌아요. 커질수록. 그리고 서진 않습니다. 1차 함수 모양이니까. 이해 가겠어요? 이게 약간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에서 살짝 수정상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 게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데 에이 모르겠다. 나 이걸 할랜다. 이래버리면은 이제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알아요? 몰라요. 일본이 갈라파고스 됐잖아요. 일본 하면 도토. 힘들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이거 녹화 끊고 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한 다음에 개념 설명을 일단 1단계 개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많이 안 풀 거예요. 오늘 문제 뭐 기껏해야 뭐 3개, 4개밖에 안 풀 거예요. 3, 4개? 그 다음 과정인 거. 천천히 하면 돼. 하나 더. 이거는 사실 수원에 나오는 건데 수원에 나오는 거라서 사실 수원에 했으면 좋겠는데 정석이 잠깐 소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요 각도를 재는 방식이 있어요. 항상 룰이 그래요. 각도를 재다. 이래서 이 직선이 몇 도인지 재고 싶은 거예요 라고 하면요 일단은 어떤 직선이라 하더라도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평행선은 동의각이 같아요. 평행선에서는. 그쵸?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 만들어서 이 각을 재도 얘랑 각을 같다고 볼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만 일단 공부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평행이동이니까 각은 같다고 취급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래서 일단 평행이동 같다고 치고요. 원점이 있으면요. 얘의 각을 재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하나 필요하겠죠? 기준. 그쵸? 이게 몇 도야? 라고 물어볼 때 이걸 잴 거야, 이걸 잴 거야, 어디 잴 거야, 여기 잴 거야, 여기 잴 거야, 어디 잴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네. 기준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수학에서 각을 잴 때 기준은요 항상 여기에요. 이걸 다른 말로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부를 거고요. 좀 쳤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할게요.